자석과 차트의 자력과 차트의 프라이스 액션, 썸네일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력이 뭐예요? 이 박스권의 중심값에 자력이 있어요. 여기에 애들이 여기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프라이스 액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가운데로 붙으려고 하죠. 자꾸만 가운데로 붙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얘가 자석인데 비트코인은 얘가 양극이고 싶을 때는 위로 자꾸 가는 거고, 양극이 딸려. 얘 추진력을 얻어야 되는데, 추진력을 얻어서 이 끌어당기는 이 인력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인력을 벗어나야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벗어났어. 청력이 생겼어요. 이제 막 벗어났어요. 벗어나다가 얘가 이제 음극이면 얘도 음극이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우주공간에 뜬 거예요. 떴는데 더 이상 추진력이 없으니까 다시 떨어져서 다시 붙는 거. 근데 이게 횡보장일 땐 참 좋아요. 횡보장일 땐 진짜 편한데,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할 때는 언제냐면은 얘가 지속성을 가질 때란 말이에요. 이 프라이스 액션이 지속성을 가질 때, 얘가 프라이스 액션이 지속성을 가질 때가 언제예요? 계속 우상향하는 장이거나 계속 우하향하는 장이잖아요. 추세가 있는 장. 지금 추세가 없으니까 뭐 이거는 뭐 그냥 쉬운데,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여기 추세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차트를 여기까지 봤어요. 이제 얘의 중심값이 어디 있어? 그러면 중심값을, 얘의 인력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얘를 당기는 힘이 어디 있는가, 중심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가 추세를 계속 가지고 갈 거면 어떤 채널, 그러니까 어느 중심값을 놓고서는 얘가 프라이스 액션을 반복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 뭐 막연한 추측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얘가 계속 추세를 지속할 거라고 봐, 이렇게 한 번 더 갈 거라고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까지 미리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얘 중심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중심값이든 바닥을 계산하든, 그럼 내가 이 차트를 여기까지 봤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봤을 때 얘 중심을 어떻게 세팅하냐, 이거는 가장 쉽게 하면 피보로 하면 되게 좋아요. 피보를 이렇게 그었을 때 618이나 50에서 이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얘 중심값을 구하려면 고점들 연결한 거 먼저 긋고, 저점들 연결한 걸 그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중심값이 618이나 50에 가까운 쪽에다 긋는단 말이에요. 일단 중심값이 618이랑 50 쪽에 지나가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 차트가 생성되기 전에 내가 미리 확장을 해놔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얘가 이렇게 확장을 해놓으면, 물론 여기 위에를 이렇게 더 잘 맞춰놓고 아래 중심값 이렇게 618 지나가게 맞춰놓는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얘를 계속 확장해. 물론 얘를 계속 확장할 필요는 없겠죠. 얘가 여기서 한번 나와줬으니까 피보 다시 그을 테고, 여기서 한번 또 그을 테고 그럴 텐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가 이 지속성을 가지는 차트에서 얘는 우상향하려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우상향을 하려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스 액션에서 우리가 이 인력이 발생하는 구간을 특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심값을. 그럼 얘는 이 중심값을 놓고 무빙을 반복할 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굳이 예측을 안 해도 되고 좋은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나요? 제가 조금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털렸네. 이거는 약간 예측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려오는 걸로 볼까요? 내려오는 걸 이거 붓다빔 나왔을 때 볼까요? 예를 들어 붓다빔이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고점에서 저점이 나왔어요. 618에서 50 사이를 우리가 중심값으로 본다 했잖아요. 얘를 채널을 아래로 그어서 갠신이 50에 닿게 만든 다음에 중심값을 이렇게 보고선 얘는 프라이스 액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뭐 이런 지속성을 가진다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그었을 때 얘 중심값은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 당기는 힘이 어느 정도냐. 그쵸. 당기는 힘이 어느 정도냐는 거래량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고, 어느 쪽이 당기느냐는, 이거는 이제 어느 쪽이 당기느냐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추세가 반전됐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파동이 왔을 때 얘가 다시 반전돼서 여기까지 갔을 때 얘의 중심값이 여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이 중심값을 놓고 얘가 인력을 가지는 중심값이면 얘네들은 얘를 이탈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약간 그건 거죠. 이게 이 노란 선이 지금 태양이면은 이 프라이스 액션들은 지구인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계속 쭉 가잖아요. 우리 지구는 얘를 공전하잖아요. 얘를 공전하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 공전하는 거죠. 지구가 계속 우주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널을 그어도
얘네들이 기본 제공하는 설정의 중심값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설정하는 거 아니고 그냥 채널 그으면 중심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채널을 중심값이 인력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횡보장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냥 위아래로 무지성 횡보하니까. 얘도 뭐 중심값을 이렇게 봤어도 무리 없고 그냥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게 뭐예요? 이걸 내가 굳이 중심값을 구하기도 싫다. 이거를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게 이동평균이잖아요. 이동평균 4시간봉 기준으로 100일선 이동평균이 이런 중심값을 가져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EMA 100일선이 4시간봉에서 거의 중심선을 가지거든요. 보시면은 거의 중심선이에요. 얘가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이런 이론은 가지고 있어야 왜 이런 프라이스 액션이 지속되느냐 반복되느냐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무지성으로 계속 빠진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그렇고 아무리 이런 폭락이 나와도 이 중심선을 가지고 얘는 다시 돌아간다. 돌아갔다 한들 다시 빠진다. 다시 빠져도 다시 돌아간다. 이거를 이해하고 매매할 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 방향으로 무지성으로 계속 빠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박스권의 중심선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만약에 이거 뭐 박스권은 아니지만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본다면 얘는 이렇게 중심선이 있으니 얘가 여기까지 반등한 것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큰 되돌림이죠 저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박스권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이탈을 못하고 지금 충분히 여기서 이탈을 해줘서 어제 4시간 봉에서 여기 말아 올리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내려서 22,000불까지 내려도 뭐 전혀 무리가 없는 차트. 그냥 아 누구나 그러려니 당연히 그러겠구나. 한 달 횡보해줘서 힘 모았으니 한 방에 22,000까지 뚫어줘도 뭐 아 차트 예쁘네 라고 할 수 있는 차트였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린 거는 여기 박스권이 가지는 박스권과 여기 중심선이 가지는 인력이 너무 강했다. 그럼 이 여기 인력이 왜 강하냐? 이거는 이제 차트 외적인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거래소가 비축하고 있는 물량이 역대 최저죠. 지금 비트코인 다 출금해가지고 거래소에 비트코인 없잖아요. 지금 거의 평소 불장들 대비했을 때. 지금 매집하려는 사람들과 이미 매집한 물량이 너무나 많다. 고로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다. 플러스 그럼에도 오르지 못한 이유는 유동성이 없다. 유저가 없다. 아무도 지금 비트코인 안 한다. 이게 서로 지금 상쇄되는 바람에 계속 이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엄청 이론적으로 접근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차트의 기본인 거예요. 차트의 기본. 차트의 기본과 그 움직임, 프라이스 액션, 그러니까 가격의 움직임과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이론적으로. POC 라인과도 연결돼서 맞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차피 시간대 물론 시간대 늘리면은 좀 틀어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눈에 띄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결국엔 매물대인 거죠. 매물대, 박스권, 중심값, EMA 4시간봉 100일선, 그러니까 긴 시간대 이동평균, 피보나치에서 중간값 5, 4, 2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같은 의미인 겁니다.